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2021년도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21년도에 활동한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12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위는 2019년도,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품목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이 지난 5월에 직접 판매업에 종사하는 판매원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판매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기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마케팅신문이 지난 7월 직접 판매업체 임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접 판매업체 경영진들이 향후 취급을 희망하는 제품으로는 여행상품, 부동산, 자동차, 담배 주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폭넓지 않아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판매업계의 판매원들과 경영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120개 회사 중 매출 순위 10대 회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1년도 자료까지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가 2019년까지는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순으로 나타나다가 2020년과 2021년도에는 PM 인터내셔널이 4위로 진입하면서 허벌라이프가 6위로 밀렸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도 지난 몇 년간 PM 인터내셔널의 빠른 성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다툼은 치열한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유산하는 2018년 7위에서 2019년 6위로 올라섰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PM 인터내셔널이 4위로 올라오면서 한 단계 밀려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산하가 전년도에 비해 2020년에는 18%, 2021년에는 11%나 성장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4년간 10위권 내에 들어왔던 회사로는 시크릿, 시너지, 지쿱, 아프로존, 카리스, 메나테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너지는 계속해서 10위권 내에 머물고 있고요. 2021년 매출이 감소한 시크릿은 14위로, 지쿱은 18위로, 아프로존은 22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프로존은 루비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카리스는 르네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매출 구간별 회사의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는 2020년과 2021년 자료를 비교해 두었습니다. 2021년 1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는 7개로 나타납니다. 좀 전에 제가 유산하가 매출 순위 7위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도에 1,59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유산하까지가 매출 1천억 이상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500억 이상 1천억 미만의 매출을 올린 회사는 5개 회사이고요. 매출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회사는 31개, 매출 100억 미만의 회사는 77개 회사로 나타납니다. 이 도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2021년도에는 매출 상위권 회사들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매출이 작은 회사들의 숫자는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등록 판매원 중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판매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120개 회사에 등록된 판매원의 숫자는 총 730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2021년 한 해 동안 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판매원의 숫자는 139만 명입니다. 총 등록 판매원 가운데 19%의 판매원만이 수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등록 판매원의 약 80%는 수당과 무관한 단순 소비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등록 판매원 가운데 단순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엄격한 회원제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당에는 관심이 없는 단순 소비자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단순 소비자로 분류된 이 80% 가운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허수의 회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120개 회사가 전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총 수당은 1조 7,742억 원입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판매원들의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볼 건데요.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총 수당을 총 등록 판매원 730만 명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연봉은 24만 원으로 나타나네요. 두 번째 방법은 총 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139만 명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연봉이 127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총 수당을 실질적인 사업자 수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수당을 받은 139만 명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자는 15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자가 어떻게 15만 명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1인당 평균 연봉이 1,182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은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해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월 평균 1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기사화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단순 소비자까지 포함하여 평균 연봉을 계산하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네 축구하는 분들까지 포함하여 축구인들의 평균 연봉을 계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명목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평균 연봉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것도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쩌다 몇천 원의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방법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1,182만 원이라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그야말로 평균 연봉에 불과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 가운데는 연봉으로 몇십억 원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몇십만 원을 받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평균 연봉을 알아보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짐작해보는 자료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 구간별 사업자의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수치는 연봉을 의미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받은 판매원은 2,036명으로 나타납니다. 수당을 받은 139만 명 가운데 0.14%만이 1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15만 8천 명으로 139만 명의 11%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간 50만 원 미만을 받은 판매원은 115만 명으로 전체 139만 명의 82%나 차지합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명목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득 구간별 사업자 가운데 어디까지를 실질적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월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면 실질적 사업자로 분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월 10만 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감안해도 연봉 100만 원 이상을 받은 분들을 실질적 사업자의 숫자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적 사업자의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한 여러 분석을 위해 파악해 본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년도에 폐업한 회사들, 새로 진입한 회사들, 그리고 크게 성장한 회사와 매출이 크게 감소한 회사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